어머니, 저 오늘 손 다쳤어요. 그래도 상 차려야. 어머니, 오늘 반찬은 좀 싱겁지 않아요? 다음엔 간 좀 더 맞춰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반사였습니다. 이혜진은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힘드니까요. 죄송하다고 하면 식탁이 조용해졌고 식사가 끝났으며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이혜진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골목 안쪽 큰 길에서 2번 꺾어 들어가야 나오는 자리에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였지만 한 번 온 손님은 다시 왔습니다. 맛이 있었으니까요. 혜진의 손맛은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알아줬습니다. 가게 이름은 간판도 없이 그냥 혜진네 반찬이라고 불렸습니다. 혜진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손님들이 부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조차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삶에서 혜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면 슬플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를 연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집안일만 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요리는 잘했으니까 반찬 가게 정도면 가족들도 뭐라 하지 않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집안일의 연장으로 여겼고 덕분에 혜진은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시절 혜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유였습니다. 그 작은 자유로 10년을 버텼습니다.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아침 7시에 가족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9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약을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이 집에서의 좋은 하루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쁜 하루가 됐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은 하루가 됐습니다. 혜진의 하루는 그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불만이 없냐고 물으면 혜진은 대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특별히 못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안이 원래 그런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살림을 하고 아내는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집이었습니다. 혜진도 결혼할 때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을 후회한다는 것이 이 집 사람들 앞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아서 혜진은 그 말을 오래 마음 안에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결혼 전 그리고 결혼 초기 잠깐 동안 혜진은 요양 일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힘들었고
감정도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날 때 느끼는 감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좋았습니다. 힘든 것보다 그 감각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시절 혜진에게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어느 쪽인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 요양일에 대해 다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실제로 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가 그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은 조리대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동네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고 옷차림이 단정했으며 어딘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반찬 통들을 한번 훑어보다가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혜진은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려는 사람에게는 기다려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돌봐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것들이 몸 안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요양일하신 적 있으시죠?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행주를 접으려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혜진 스스로도 그 시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것인지, 왜 여기까지 온 것인지 혜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혜진의 표정을 보고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고 색이 조금 발해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것을 계산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혜진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사진 안에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노인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웃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아니라 작은 마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보면서 그날의 온도가 어땠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꺼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꺼내지 않으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지금의 자신과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온전히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혜진의 돌봄을 받으셨는데 가족들이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한 번만이라도 혜진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탁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분 가족들이 꼭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혜진은 사진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했고 좋아하시던 것도 기억했으며 어떤 날에 유독 힘들어 하셨는지도 기억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잊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을 받은 사람도 돌봄을 준 사람도 서로를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이렇게 오래 남아 있었다는 것이 혜진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하게 눌렀습니다. 아프게 눌렀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받았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혜진은 한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집어들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혜진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반찬을 담고 손님을 맞았으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안에 사진이 있다는 것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사진이 주머니 안에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오래전에 두고 온 것이 돌아온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앞치마를 두르면서 어제 그 남자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분 가족들이 꼭 한번 뵙고 싶어 한다는 말이 밤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눈이 떠졌고 눈이 떠지면 그 말이 거기 있었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다가 또 눈이 떠졌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런 밤이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는 밤이 이 집에서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명함은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를 정리하면 간단했습니다. 그 시절은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혜진은 반찬 가게 사장이었고 아내였으며 며느리였습니다. 요양보호사였던 사람은 오래전에 그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감각을 다시 건드리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건드리면 지금 살아온 것들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손님이 다 빠져나간 조용한 시간에 혜진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진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였다는 것이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혜진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혜진은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한 장의 사진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명함을 버리면 됐습니다. 서랍을 열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열 때마다 명함이 보였고 명함이 보일 때마다 사진이 생각났으며 사진이 생각날 때마다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래 누르고 있던 것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혜진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겠다고, 이젠 그런 일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습니다. 남자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전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드신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뵈었으면 한다고. 가족들이 아버지께 혜진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아버지가 지금도 혜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혜진은 그 문자를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요양일을 하면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흘려버릴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앞에서는 쉽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혜진은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가게 바닥 위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한쪽에는 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가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 오래 싸웠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남자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불빛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했고 약을 챙겨야 했으며 하루가 또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그저께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그 반복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잠깐 들를 수 있다고. 짧은 문자였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다시 꺼내서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었지만 그냥 뒀습니다. 보낸 것을 취소하면 영영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말이 없으셨고 남편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아침 어떻게 시간을 낼지 생각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을 조금 미루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일이 생겼다고 하면 됐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했다가 왜 가느냐, 그런데 왜 신경 쓰느냐, 가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들이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 말들을 지금은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하면 됐습니다. 먼저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 아침을 차리고 시어머니 약을 챙겨두고 가게에 메모를 붙여뒀습니다. 오전에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단골 손님 몇 명이 알아서 나중에 올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앞치마 없는 자신이 이렇게 낯선 것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 이 집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됐다는 것을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병원은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가까웠지만 그 거리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들, 장을 보러 나온 노인들, 저마다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낯설었습니다. 흰 복도, 소독 냄새, 이따금 들리는 방송 소리. 이 공간이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공간이 일터였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습니다. 오래 떠나 있다가 돌아온 곳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 낯설고 낯설면서 그리운.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 안쪽이 조용했습니다.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들어가야 할까? 그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손을 올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발이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고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 앞에서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다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함께 그 옆에 여자가 1명, 그리고 나이든 부인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혜진이 들어서자 세 사람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드디어 기다리던 것이 왔을 때 일어나는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기억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간직하고 있다가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가 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목이 막히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요양 돌봄을 받던 시절 혜진이 매일 와서 읽어드리던 신문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밥을 안 드시려 하실 때 좋아하시는 나물을 무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혜진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문을 읽어드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르신이 글자가 작다고 하셔서 혜진이 소리내어 읽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이 기사에 반응하실 때마다 혜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물 이야기도 기억났습니다. 어느 날 밥을 드시지 않으시길래 다음 날 직접 무쳐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었고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것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이 됐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셨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눈꺼풀이 올라갔습니다. 시선이 혜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초점이 맞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잠깐 선명해졌습니다. 노인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볍고 얇은 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잡아본 적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기억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자신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혜진의 가슴 안으로 조용하고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은 오래 걸렸습니다. 버스를 탔다가 한 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몸이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혜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어온 날에는 노인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가볍고 얇은 손이었지만 그 손이 혜진의 손을 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왔구나 하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속에서 돌았습니다. 기다리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기억 안에 혜진이 남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걸으면서도 골목을 돌아서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떨쳐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혜진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TV 소리가 줄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다녀온 거니?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이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일이 좀 있었다고, 금방 저녁 차리겠다고. 그 말들이 입안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말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자주 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늘 그렇듯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도 되지 않으려는 자세였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 집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남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혜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은 방문을 닫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작은 것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오래간만에 자신이 자신처럼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혜진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듣고 다시 나가서 사과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려움이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그 손을 잡았던 감각이 아직 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지금 혜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혜진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혜진은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되감겼습니다. 병원 복도, 노인의 손, 부인의 눈물, 그리고 왔구나 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방금 전 현관에서 자신이 한 것,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간만에 제대로 숨을 쉰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히지 않았습니다.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쪽 제삿날이었습니다. 혜진이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손질하는 일이 하루 전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혜진은 그것을 대부분 혼자 했습니다. 친척들이 오고 나서야 이것저것 거드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언제나 혜진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혜진은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고 오전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도 있었고 가게 일과 집안일이 겹친 것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진통제를 한 알 먹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춘다는 것 자체가 이 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밥상은 차려야 했고 어지러워도 저는 붙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법칙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 찼고 손에는 화상을 입을 뻔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것저것 지시를 하셨고 혜진은 그것을 받아서 했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몸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혜진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을 지우고 몸만 남기는 것. 오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점심이 지나면서 머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혜진은 조리대에 한 손을 짚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몇 초 있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힘들었습니다. 오래 일한 흔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었는데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잠깐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집안일이 그렇게 힘드니?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혜진의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잠깐 어지러웠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혜진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서 혜진은 무언가를 마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 날들,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 날들, 쉬고 싶다고 말하지 못한 날들이 그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래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기름이 튄 자국이 있었고 거칠어진 손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리대에 짚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더 말하려 하셨지만 혜진은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제사는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갔고 설거지가 끝났으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깨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 버텨온 것이 조용히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그 금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막혀 있던 것에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혜진은 안방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열어볼 일이 없어서 안쪽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손잡이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먼지를 손끝으로 닦았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이 서랍을 마지막으로 열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오래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 수첩 하나, 그리고 작은 상자. 혜진은 봉투를 먼저 집었습니다. 안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일을 하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것들, 동료들과 찍은 것들.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사진 하나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얼굴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이름도 기억났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셨는지도 기억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었고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무언가를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그것을 위해 공부했다는 것이, 시험장에 앉아 손에 땀을 쥐었다는 것이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돌아왔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기뻐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상자 안쪽에 편지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몇 통 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가족들이 보내온 것들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편지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받았을 때 한 번 읽고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뒤로 오래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면 그리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운 것을 꺼내보면 지금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 않은 정성 들여 쓴 글씨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마음이 편했다고, 혜진 선생님이 계셔서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혜진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자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 편지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만 살아온 것 같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안에 혜진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편지도 꺼냈습니다. 하나씩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실컷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실컷 운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편지들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자격증도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지 않은 채로 오래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혜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그 생각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서랍 앞에 앉아있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슬픔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를 되찾은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줄 몰랐던 것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 덕분에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수저를 들었고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당겼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재지 않았습니다. 재면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 다시 일해보려고 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서랍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던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남편이 물었습니다. 가게 말이냐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일이요. 침묵이 더 길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혜진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늘 그렇듯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혜진은 그것을 보면서 예전처럼 그 침묵을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러도 그냥 뒀습니다. 침묵을 메우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반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무슨 요양일이냐, 가게는 어떻게 하냐, 집안은 누가 챙기냐 하는 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들을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확인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신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거야.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하려 하셨습니다. 혜진은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혜진은 어젯밤 읽은 편지들을 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닿았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말들이 오갈 것이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말을 꺼냈다는 것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는 것이 혜진에게는 오래간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려온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이 식탁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혜진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다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오전 시간만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담당 어르신 댁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기억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래 쉬었던 탓에 동작이 어색했고 어르신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고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걱정이 며칠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손이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 드리는 것, 약을 챙겨 드리는 것, 드시고 싶은 것을 여쭤보는 것. 그 동작들이 오래전 몸에 새겨진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손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던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어르신이 혜진의 손을 보며 솜씨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혜진은 그 말에 오래간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잘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잘했다는 말보다 못했다는 말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칭찬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치를 살폈습니다. 혜진은 그것을 보면서 예전처럼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가게 문을 열고 오후에 어르신 댁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식탁을 차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쪽 어르신은 어떤 분이냐고.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혜진의 일에 대해 물어오신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셨다고. 시어머니는 듣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단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오래간만에 이 식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일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혜진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혜진이 왔던 날 많이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안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그분의 기억 안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 가슴 안쪽을 따뜻하게 건드렸습니다. 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갔던 것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하루를 돌보는 일이 다시 혜진의 삶이 됐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계셨고 남편도 있었으며 해야 할 집안일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부엌에 서 있어도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저녁에 어르신 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혜진은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무겁냐고 스스로에게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이 바닥을 밟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같은 골목이었는데 같은 골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이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저녁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걸으면서 오늘 어르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고, 내일은 창문 좀 열어놓으면 좋겠다고.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이 혜진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멈추지 않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